중동 리스크가 유가에 주는 영향, 그리고 공습 유해가 종결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흔들릴까요? 오늘은 불확실성 효과를 중심으로 유가와 환율, 그리고 결국 실물과 자산 시장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훈님,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습 유예는 진짜 끝이 아닙니까? 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습 유예나 휴전 논의가 나오면 당장 위험 프리미엄이 일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게 종전이나 구조적 해결이 아니라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종결이 아니면 불확실성은 남고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면 유가와 환율의 경로가 다시 재조정됩니다. 뉴스만 보면 공격을 5일간 중단한다, 휴전 논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은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유가도 잠깐은 떨어졌고요. 시장이 왜 또 매번 흔들립니까? 체감상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핵심은 시장이 유가를 하나의 가격으로 보지 않고 시나리오의 분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 유예 직후 WTI가 84달러대까지 급락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하락이 유지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다시 언제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를 계속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럼 공습 유예가 나오면 여지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왜 바로 다시 커집니까? 유예 기간이 길지 않거나 근본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종전이 아니라 완전한 종전이나 휴전이 아닌 만큼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은 유예를 종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결로 해석되지 않으면 유가의 레벨뿐 아니라 변동성까지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왜 시장을 흔듭니까? 예전엔 그냥 유가 오르면 물가 오르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릅니다. 유가가 오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같이 붙는 겁니다. 외국계 은행 외환 딜러 코멘트에서도 이런 취지가 나왔습니다. 전쟁보다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영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 점점 문제가 된다는 시기였죠. 이런 점이 시장의 확신을 낮춥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 가격을 다시 짜는 겁니까? 유가에서 시작해서 환율로 오고 다시 금리 기대까지 바뀌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는 매우 빠르게 작동합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만 봐도 1,500원을 넘는 국면이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거론될 정도로 강합니다. 실제로 달러원은 1,500원대가 여러 번 나오고 1,520원 부근까지도 움직였습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1,500원 빅피겨 돌파 이후 궤적이 갑자기 안정이 아니라 짧게 흔들리고 내려오는 방식일 때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시장이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참고로 1,500원 위로 올라선 게 단 세 차례뿐이라고 하죠. 1997년, 2008 대 2009년, 그리고 올해 이란 사태까지. 그런데 2008년 말에는 5거래일 동안 1,500원대를 넘나들다가 한 달여 만에 1,300원대로 떨어졌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또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시장이 충격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판단했을 여지가 컸습니다. 반면 지금은 CNBC에서 호르무즈 봉쇄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버틸 한계가 앞으로 약 2주 같은 경고가 나왔고 브렌트 유가 배럴당 175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까지도 배럴당 100달러 이상 유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즉, 유가 레벨이 내려오는 속도에 대한 확신이 약합니다. 확신이 약하면 시장은 좋은 뉴스를 덜 믿는 거군요. 그런데도 공습 유예가 나오면 최소한 불확실성이 줄면서 금방 안정될 수는 있잖아요.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흔들리는 패턴은 유예가 종결이 아니라 협상 전 단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깁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도 합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재료를 기다립니다. 좋아질 수도 있다와 나빠질 수도 있다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매도와 매수가 번갈아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변동성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상우님, 공습 유예를 발표하는 순간 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역설적이죠? 그 이유를 하나만 꼽는다면요? 저는 협상 구조를 꼽겠습니다. 유예는 대개 적대 행위를 멈추는 전략이지 갈등의 해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휴전 논의가 나오지만 요구사항이 셉니다 같은 내용이 함께 흘러나오고 동시에 이란이 거부했다,
반응도 붙습니다. 이런 뉴스 흐름은 시장이 합의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시장은 공습 유예를 호재로만 보지 않고 다음 국면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같이 봅니다. 이 불확실성이 유가를 넘어서 물가로 옮겨가서 더 길어지는 문제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기까지 시차가 있지만 생산자 물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발표에서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고 유가와 환율 상승이 물가 부담을 준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즉 유예가 나오더라도 이미 물가 경로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정책 당국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정책 당국이 안심하기 어렵다. 그럼 금리 기대가 바뀌고 다시 환율이 흔들리고 또 자산 시장이 흔들립니다. 이 구조네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전이 나와도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진단이 미국과 이란이 내일 싸움을 멈추는 데 합의해도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4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는 유가만이 아니라 공급망, 운송 차질, 에너지 비용이 복합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유해 같은 단기 재료에 흥분하기 어렵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현실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휴전론이면 최소한 위험자산 반등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상우님, 그 기대를 너무 눌러버리는 건 아닌가요? 시장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걸 너무 논리로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기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대가 너무 일찍 확정된 것으로 취급될 때입니다. 시장은 합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재평가를 합니다. 그 재평가는 감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수치 재조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숫자로만 안 움직이잖아요. 공습 유예 한 줄에 급등락하고요. 급등락의 배경에 감정이 섞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붙는 이유는 결국 불확실성의 해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공습 유예가 나올 때마다 시장 참가자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종결인가? 아니면 다음 충돌을 늦추는 것인가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면 가격은 계속 흔들립니다. 종결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시장이 종결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뭐가 됩니까? 근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메시지의 성격입니다. 이번에 공격 유예가 나오지만 완전한 종전이나 휴전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둘째는 경로의 잔열입니다. 외환 딜러 코멘트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되더라도 잔열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격당한 주변국의 불만 가능성, 완전한 진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종결이 아니라면 유가의 하방이 열리기 어렵고 그래서 환율도 쉽게 내려오기 어렵다. 그리고 물가와 금리 기대가 다시 하방을 막는다. 결국 1,500원대 같은 구간이 레벨이 아니라 국면이 될 수 있다. 정확합니다. 시장이 말하는 뉴노멀이라는 표현도 결국 이 국면의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단, 지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예가 반복되면 하락 반등도 나옵니다. 다만 하락의 속도와 확실성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 확실성이 낮아 보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논쟁을 하겠습니다. 상우님은 확실성이 낮다를 강조하셨는데 호재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머지않아 정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지 않냐? 시장이 그걸 이미 일부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측은 관측이고 실제 합의의 문장과 실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령 협상 진전 기대가 나와도 유가와 환율은 그 기대가 실제로 확정될 때까지 변동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가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시각, 물가 우려 속에 긴축이 서서히 전환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은 공습 유예는 종결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의 형태를 바꾸는 신호다. 그리고 시장은 그 신호를 믿었다가 다시 실망하며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건 유예 자체가 나쁘거나 좋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종결로 갈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시나리오별로 재배열되기 때문입니다. 공습 유예 같은 뉴스가 뜨면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까? 상우님. 첫째는 종결인지 유예인지입니다. 둘째는 유가가 내려가는지 아니면 하락이 멈추고 다시 변동성이 커지는지입니다.
셋째는 그 충격이 물가와 금리 기대에 반영되는 속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 반등을 단정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불확실성 효과를 유가와 환율, 그리고 물가 경로까지 연결해서 봤습니다. 상우님 말씀대로라면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습 유예는 끝이 아니라 다음 국면의 문을 여는 신호일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뉴스가 나와도 종결로 착각하지 말 것,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상우님, 감사합니다.